네, 2차 부등식 센 C단계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조금 16문제 정도 좀 많이 풀게 될 예정, 15문제, 16문제 풀게 될 예정이라 일단 B단계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된 이후에 C단계 선택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016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 fx가 있고 gx 1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들을 알려줬어요. 이게 알파랑 감마고요. 그 다음 이제 베타는 이 fx와 x축과 만나는 점인데 이제 알파도 x축과 만나는 점이긴 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f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우리는 이게 중점이라고 배웠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 중점이니까 축에 해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차 함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2분의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되겠고 이제 g 감마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확연히 이쪽이 크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곱해져 있는 방정식은 결국 얘가 0이 될 때 또는 이제 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이쪽은 fx랑 gx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gx가 0이 되는 것 또는 이제 오른쪽이 0이 되는 건데 이쪽은 그림을 보다시피 알파예요. 그쵸? 그 다음 fx, gx랑 같은 거는 알파 또는 감마리가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 중요한데요. 이 부등식을 풀 때 저는 이미 다 배웠어요.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fx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양수, 음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 가지 양수, 음수, 0까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나눠주면은 1번 f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양변을 나누어서 부등호 방향이 이제 안 바뀌겠죠. 자, f가 g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자, f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알파 x 베타라는 범위가 되는 거고 그때 f가 g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사실 C단계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사실 이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B단계에 있는 난이도 상문제에서 좀 무수하게 연습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f가 g보다 같거나 큰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이니까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 다음에 부등호를 포함을 다 해야겠죠. 이 가정하에 얘가 나온 거니까 이거의 공통 부분을 답을 쓰자면 알파보다 크고 이제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0보다 크고 자, 뭔 말이야, f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또다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죠. 이게 다 문자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봐야 될 거예요. 공통 부분을 볼 때는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이 부분 여기 포함하지 않은 공통 부분과 그 다음 베타보다 크다랑 감마보다 크니까 역시나 베타보다 큰 쪽이 나와서 이게 사실상 공통 부분이 있는다라는 거를 그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이 또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f가 0일 때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f 0이라는 거는 결국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건데 그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0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왜냐면 같은 데 걸리기 때문에 성립함으로 이게 다 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에서 이제 알파 또는 베타가 다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이것과 이거를 다 이제 우리가 합쳐주면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너무 많아 보이지만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얘는 없애주고 이쪽에 이렇게 등으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이것 또는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알파부터 감마까지가 또 이렇게 알파 이하다 해서 알파부터 감마까지가 또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쳤을 때 x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제 x가 베타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fx의 그래프를 시급까지 다 줬는데 gx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gx는 fx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봐야 됩니다. 1번 fx가 양수일 때 그 말은 즉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가 마3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이라는 거고 그때는 그럼 gx의 식이 어떻게 될까요? fx가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로 나와서 그냥 fx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f
F 더하기 F니까 2분의 2F가 돼서 그냥 F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범위라는 거고, 그때는 이제 gx가 0이 되는 거예요. 네, 절대값을 이해했다면 이게 0이라는 걸 당연히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fx로 나오니까 없어져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요거고 이 범위에서는 요거다라는 게 나왔으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3 이하랑 1 이상일 때는 fx랑 모양이 똑같고요. 이 사이에서는 0이라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원래 모양을 따라가다가 중간만 이렇게 0이라는 함수로 이어지는 함수가 바로 이제 파란색이 gx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너무 쉽죠. 기억 문제.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대칭이 맞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일 텐데 그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확인됐죠. 걔를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 대칭이고, 이 라인도 역시나 대칭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칭이 맞습니다. 자, gx 는 3은 서로 다른 두 해를 갖는 게 맞죠?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 다음 gx가 0보다 작다라는 부분은, 작거나 같다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마삼부터 1까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19번인데요. 자, 보십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두 2차 함수 fx와 gx가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와 gx는 x는 p를 축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x는 p가 이렇게 축으로 있는데 두 개의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달라요. g가 더 최고차항 계수가 크니까 조금 더 이런 어떤 값하는 모양이 되겠고, 그렇죠? 값하는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완만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대칭축이 p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g고 이게 f겠죠. 최고차항 계수를 보면. 자, 그런데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어디죠? 그림에서 fx가 g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fx가 위쪽에 있는 거, 여기 양쪽을 포함한 부분이 되고, 근데 그게 말부터 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다라는 걸 뜻하고, 자연스럽게 p는 3이 나오겠죠.가 아니라 2가 나오겠죠. 네, 중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절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p를 저희가 알아냈고, 그러니까 p 값은 이제 여기 앞에 붙은 게 2가 되는 거고요. f2 빼기 g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fx랑 gx를 단독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나조건의 이 부등식을 통해서, 자, fx 넘겨줬을 때 이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역시나 2차 함수예요. 왜?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0보다 같거나 크다 해당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마일부터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냐면, 자, 요 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최고차항 묶였을 때 마이너스 1과 5를 인수로 갖는 형태의 2차 함수여야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2차 부등식 작성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헷갈리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B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마일과 5다. 그게 이제 근의 범위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제 2x, 5 이게 범위가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fx, gx 각각의 식을 작성한 게 아니라 이 뺀 식을 완벽히 작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2 빼기 g는 여기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식이 얘니까 f2 빼기 g2는 여기에다가 이제 x에 2를 대입한 값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1021번. 자, 정수 A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x가 고작 한 개뿐이다. 자, 일단 이 부등식을 풀게 되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A랑 A제곱으로 이제 요거니까 이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값이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것부터 정확하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리고 A 값이 0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0이 되면 이 식이 완전 0이 되고 0이 0보다 작다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것만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A라는 값과 A제곱이라는 값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x가 사이에 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은 a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a 값이 a제곱보다 작은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부등식의 성질에서 간단히 얘기했듯이 1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만약에 a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제곱을 한 게 값이 더 작아지고요, 1보다 크면은 제곱한 값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a가 1보다 작다 가정했을 때는 이제 a x, 자 아니지, a제곱이 더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x a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a x a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a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정수 a라는 조건에 애초에 부합하지 않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할 텐데, 이때 이 값에 해당하는 정수 x가 지금 몇 개다? 오직 한 개뿐이다 라는 거죠. 네, 정수 x가 한 개뿐이다 라는 건데, 정수가 한 개이려면은 여기서 이제 양쪽 끝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쪽 끝에 해당하는 값. 어차피 a도 정수니까 이 값도 정수고 얘도 정수예요. 두 정수 사이에 껴있는 정수 값이 딱 한 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5고 이게 7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크고 작으니까 딱 그 사이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간격이 딱 2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정수기 때문에 뭐 5랑 7이 한 게 아니라 이게 10이면 얘가 12여서 11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딱 2가 되는 정수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우리의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1보다 큰 거니까 2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공부할 때는 이제 요 경우에도 꼭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라고 해서 x가 이렇게 껴져 있는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쵸? 뭐 또는 뭐다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왜 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금방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22번은 이런 합성함수 형태 수업 때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거를 빠르게 t로 치환을 해가지고 1 빼기 x는 3t다. 그 다음 x는 1 빼기 3t에 해당되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 1 빼기 3t, 그리고 1. 자, 부등식의 성질로 1 빼주면은 마 3t, 그 다음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0t, 그리고 2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오셔야겠고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제가 뭘 한 거죠? 지금 뭘 한 거지? FT가 0보다 같거나 크다의 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fx의 해는 어떻게 나와요? fx의 모양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최고차 한계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제 양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인수로 갖게끔, 양쪽 값을 인수로 갖게끔 가져야겠고, 플러스로 플러스 알파로 이 a 값이 음수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왜? 이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면은 이런 모양이면 최고차 계속 양수일 때 이 형태가 아니라 뭐뭐뭐뭐 또는 뭐뭐뭐로 양쪽으로 펼쳐서 나오는 그런 근의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최고차 계속 음수여서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부분이 이렇게 이 사이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0과 1을 인수로 갖게끔도 나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낸 상태에서 나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자, fx 3x 플러스 3분의 3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자,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fx 그냥 쓸게요. fx 그리고 마 3x 마 4분의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의 해가 한 개인데 이 친구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얘 때문에 음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겠고, 한 개가 된다는 거는 딱 달라붙게끔 해서 0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큰 부분 없지만 다 같은 부분 하나 되게 이렇게 한 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프린트로 총정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다 전개해서 가야겠죠. 문자 하나니까 D는 0이다 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자, 1023번입니다. 2차 분진해가 실수 피해 값의 간격 상상해를 갖도록, 일단 이거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다 옮겨서 그냥 전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p, 자 p 더하기 1인데 빼기 3이니까 p 더하기 4에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마 x 마 3x니까 마 4x 맞나요? p 더하기 4x라고 했네. 자, p 더하기 4x, p 더하기 4x 그리고 더하기 p 플러스 3k가 0보다
작다. 보통 이렇게 모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뒤에 거를 먼저 해결해 줬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항등식의 관점으로 풀어주게 되는 거였죠. 항상 해를 갖도록이니까 자, 우리 프린트에서 연습한 겁니다. 얘가 해를 가지려면 x축보다 일단은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최고창에서 양수죠 지금. 그래서 위쪽에만 붕 떠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겠고, 말 그대로 0보다 작은 부분에 해가 있다. 해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딱 달라붙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 됐었는데 0보다 아예 작아져야 되니까 달라붙으면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아예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써보면 p 플러스 4의 제곱 마 4 p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 자, 마 4p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p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등식, 다시 p에 대한 부등식을 보는 거야. 이 부등식이 p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는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새로운 2차 부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판별식의 판별식이다. 판별식의 판별식 에다는 그런 문제죠. 요거 B단계에도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풀고 넘어왔다면 여기서부터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P에 대한 2차식이니까 다시 P로 전개해주면 P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P 빼기 4P니까 더하기 4P, 그 다음에 16 빼기 12K가 0보다 크다라는 이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또다시 P축으로 봤을 때 2차 함수, 최고점에서 양수인 2차 함수가 위쪽에 항상 올라와 있어야겠죠. 판별식은 2번의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판별식 적용해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025번입니다. 3부터 자, 이것은 솔직히 안 풀어도 돼요. 그냥 B단계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들이 있고 이미 프린트의 설명까지도 전부 다 이제 덧붙여서 했었죠. 그래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3a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지금 3부터 5라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먼저 처음으로 체크할 게 축을 체크하는 거죠. 자, 축을 체크하는데 지금 이 축이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축이 마이너스 a, 자, 빨리 쓸게요. 축이 마이너스 a니까 그게 지금 얘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의 중간인 4. 딱 이제 3과 5의 중간인 4를 기준으로 축이 걔보다 왼쪽이냐 또는 오른쪽이냐로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해드릴 테니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 축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가 4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풀어보면은 이 왼쪽에 마이너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3부터 5까지란 범위에서 자, 이제 3부터 5까지 이제 3이 뭐 여기 있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쪽을 이렇게 벗어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러보면 3부터 5라는 범위에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항상 이제 커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쭉쭉 이동을 시키면서 풀어보다 보면 3에서가 경계값으로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3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3에서는 사실 딱 달라붙어도 돼요. 잘 생각해보면 왜? 3보다 큰 부분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3에서는 딱 이렇게 달라붙어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이때는 이제 f, 제가 이 식을 fx라고 칭했을 때, 자, 이 식을 fx라고 칭했을 때 f3이 0보다 같거나 큰 게 이제 제한 조건이 되겠죠. 네,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바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이라는 이 축이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3에서의 값이 잠깐 여기서 자, 이렇게 풀면은 자, 잘못 풀었네요. 제가 풀이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부등호에 대한 방향을 지금 조금, 네, 부등호 방향을 헷갈린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제가 풀이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풀이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앞에서 그 B단계랑 같다고 했던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축을 다 나눠서 풀어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를 잘 보시면 여기 이 x값에다가 제가 이 x값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a 제곱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근데 이 함수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0이면 0인 거고 0이 아니면 다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무조건 이제 이 0이라는 값에서는 이렇게 닿아버리거나 아니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a가 0이면은 무조건 3부터 5에서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3부터 5에서는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0보다 0이라는 걸 채택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친구는 무조건 0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축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는 무조건 내려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f 여기 0을 대입한 게 마 3a 제곱인데 이게 0보다 작잖아요. 지금 0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 상태라서 이제 3부터 5까지 라는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게 되려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오른쪽 부분에 3에서 걸리는 모습을 그냥 확인해 주면 되는 특수한 케이스였네요. 네, 이거는 a라는 값이 양쪽에 둘 다 영향을 주고 있어서 발생한 상황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업 때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0에서 음수라는 게 확인이 되어버려서 이제 막 이런 케이스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버려서 이런 케이스들 무조건 이렇게 내려와 있다. 언제 올라가냐가 문제니까 3에서는 그래도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이 위에서 올라가거나 3에서 딱 붙어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3이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될 겁니다. 이쪽에 대입해주면 F3은 9 더하기 6a 빼기 3a 제곱인데 이게 0 이상이다. 그래서 a 제곱 마 2a 마 3 0 이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 범위는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솔직히 한 번에 습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 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어디 갔지? 그 다음에 1026번입니다. 자 이게 파일이 좀 튕겨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1026번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2x-1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해당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음수인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의 식이 y는 2x-1 이거죠. y는 2x-1 그리고 이제 이 2차 함수의 식은 모르겠어요. 그냥 fx라 할게요. 자 그런데 그 교점의 y좌표가 각각 2와 8로 알려졌는데 사실 직선의 식을 알기 때문에 교점 y좌표 알려주면은 x좌표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3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2분의 9다. 이렇게 금방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에 해당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빼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넘겨줬을 때는 fx, 2x-1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보다 얘가 위쪽에 있는 범위를 뜻하는 거여서 그냥 정답은 2분의 3부터 2분의 9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뭐 2부터 4까지가 해당하니까 2, 3, 4에 해당되겠죠. 그쵸?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좀 후다닥 풀고 넘어갈게요. 자, 1027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가 성립한다. 자, 이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얘네 둘은 달라도 돼요. 그쵸? 이 x값과 x값은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여기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이 값보다는 무조건 이게 f쪽이 크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니까 모든 어떤 fx라는 모양이 gx보다 그냥 위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fx에 해당하는 그 어떤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게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어. fx1, gx1 어떤 똑같은 x1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쪽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문제를 냈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래프가 fx가 gx보다 이렇게 큰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상으로. 네, 그냥 이제 어떤 x 라인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조금 안 보이니까 좀 더 넓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어떤 x값에 대해서 무조건 똑같은 x1에 대해서 얘보다 이렇게 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라인을 쫙쫙 그었을 때 항상 fx가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보면은 x1, x2를 그냥 임의로 잡는데 서로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값에 대해서 어떤 f의 함수 값이 g 함수값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잡더라도 양쪽이 자유롭게 잡더라도 fx의 함수값이 gx보다 항상 크다는 거는 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얘보다 크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게 바로 2차 함수에서 추게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y값이 여기 이 제일 큰 얘보다
x보다도 크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x2라는 값을 만약에 여기로 잡더라도 그거의 함수값보다 여기를 x1으로 잡았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제 이 fx의 축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대입하시고 여기에서의 축 x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요건 또 그쵸,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의 함수값 대입한 그 값이 무조건 여기 왼쪽에 대입한 게 이 값이 얘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워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수업 때 다시 달아오도 돼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030번인데요. 자, 이거의 연립부등식에 해의 x는 1이 포함된다는 거는 이 1을 여기 대입했을 때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애초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작성한 거니까 그거의 해를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값이 해에 어쨌든 포함이 된다. 얘가 어찌됐든 해가 된다라는 거니 대입했을 때 그 부등식이 둘 다 성립하게 된다라는 걸 통해 부등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1을 위에 대입하면 6 빼기 11n 더하기 3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순서를 다시 바꿔서 1, 3, 그 다음에 3, 2죠. 그쵸? 그래서 이제 3과 3분의 2니까 3분의 2, n, 3 이 범위에 해당하는 n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하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x는 1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애초에 대입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범위가 그걸 만족하는 n이 될 거예요. 밑에도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3 빼기 2n이 2보다 같거나 크다. 자, 3 빼기 2n은 2 이상이거나 또는 3 빼기 2n은 마이너스 2 이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n 값이 2분의 1 이하다. 그리고 또는 자, n 값이 2분의 5 이상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것과 공통 범위를 구해보자면 자,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없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다라는 값이 나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정수 n 값은, 그쵸? 괜히 정수라고 주지 않고 항상 보통 이제 이렇게 정수인 경우에 n이라고 준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봤는데, 자, n이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는 3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n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3 대입하셔서 연립부등식 해 구하는 문제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031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것 또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자, 이제 x는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 1부터 3이라는 범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풀이 시간이니까 이제 뭔가 둘 중에 하나의 해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위에 거에 해당되겠죠? 다 최고차항에서 양수인데 이제 이 범위를 보니까 일단 요게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형태가. 그런데 이제 밑에 쪽에가 뭐 사실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게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뭔가 이제 요 형태로 일단 나오긴 해야겠죠. 아니면 해가 아예 그냥 딱 뭐 실수 전체 그렇죠, 실수 전체가 나와버리거나. 근데 실수 전체면은 이게 완전히 근이 되는 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는 없겠고, 딱 얘가 하나 나온다는 거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딱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 놈 하나만 체크하고, 그다음에 공통 범위가 요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부터 3이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위쪽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라는 거고, 밑에 쪽은 이제 1부터 3까지다라는 걸로 그냥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A랑 B를 못 구하시면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아직 앞쪽 B 스텝을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듣고 넘어갈게요. 자, 1032번 역시나 자, 수업 시간에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던 상황인데, 자, 기하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쉽다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이 1차 함수가 이 2차 함수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m과 n 값이 뭔가 딱 하나가 나오니까 문제를 구하라는 걸 거예요. 자, 그 말은 즉 이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에 얘가 껴있는 상황이 유일하다.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2차 함수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이에 껴있는 직선이 정말 여러 개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직선들.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 왜? mx 더하기 n 값은 어떤 의미의 직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m과 n은 정말 많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2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이에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직선이
딱 동시에 달라붙으면서 이동하는, 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이런 유일한 상황만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러면 fx 요 함수와 요 함수 사이에 껴있는 게 맞는데 딱 같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는 것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은즉슨 이 1차 함수가 요 2차 함수에도 접하고 요 2차 함수 접하니까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0이다.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0이다. 물론 이게 다 넘겨준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풀어주면 m과 n에 대한 연립부등식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가기 전에 페이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035 그 다음에 7, 8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자 1035번은 이게 뭐 이렇게 막상 좌표로 구워지는 문제는 이제 좌표본에 나타내보면 되게 쉬운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그래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K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이 K가 더 크겠죠. 이게 A고 B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위에 어딘가에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이 점에 c가 있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x축이니까 이 삼각형의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밑변의 길이는 k가 되겠고 높이는 이 점의 y좌표가 될 테니까 그쵸? 높이는 y좌표가 될 테니까 자 이거 다시 자 높이는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y좌표인 k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24 이하가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냥 요 2차 부등식을 양쪽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서 이제 그 뒤쪽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자연수가 되니까 개수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 이제 이렇게 특수한 위치가 있으니까 걔네들 먼저 표시해주고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쉽게 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만약에 좌표가 그냥 이렇게 좌표 평면에 아무렇게나 색이 나왔다면 이렇게 밑변 높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변도 축에 평행하지 않으니까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지금 이제 밑변이 딱 x축 상에 있어서 x축과 평행한 밑변 그냥 이 x좌표의 차이가 밑변의 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높이는 x축의 수직이므로 이 값의 y값이 되겠죠. 이 점에 쉽게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37번은 자, 두 실근 알파 베타 얘기하고 요런 걸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몸이 반응해야 돼. 어떤 게 근과 계사의 관계구나.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뭔가 범위에 해당하므로 판별식으로 그 범위를 정보로 써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요건 저희가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짚고 넘어가세요. 자, 판별식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큰 게 아니라 같거나 크다야겠지. 서로 다른 말 없으면은 중근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k는 마사 이하 또는 k가 0 이상이라 라는 정보를 먼저 얻고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근과 계사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막 k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인데 그때 알파 빼기 베타를 만들려면 한 번에 못 만들고 제곱으로 가야겠죠. 어쨌든 절대값이었을 때 2루트 3 이하라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의 제곱 그냥 제곱 같으니까 이게 양변을 제곱한 12와 같다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거를 첫 단원에서 하고 넘어왔으니까 k제곱 플러스 4k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6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 K 2다. 이 범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했던 범위와 공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6부터 마 4까지 또는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 6개가 되겠죠. 그렇죠? 간단히 한번 세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식 한 근은 말과 0 사이 있고 다음 근은 말 1과 2 사이 있다. 자, 수업 때 배웠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자, 이제 이 값의 위치를 정해주는 게 여기서의 부호라고 했었어요. 양쪽의 부호가 반대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다. 네 가지 부등식을 전부 다 써서 푸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fx라고 하시고요. 이 fx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다. 0 대입한 게 음수다. 1 대입한 게 음수다. 2 대입한 게 양수다. 자, 이 부등호 하나도 이제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양수값, 여기서는 음수값 그 사이에 존재한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등식의 공통 범위로 답을 써주면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한 것들 중에서는 다소 어려운 것도 있었고 B단계에서 뭐 한 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을 충분히 연습하고 넘어오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풀었을 때 대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업 때 한 번 더 다루고 자, 여기에서의 어떤 설명이 이어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정도가 된다면 자, 일품이라는 문제집으로 한 번 더 이런 이제 심화 문제풀이 영상을 좀 길게 올리도록 할게요.